코로나 19 사태는 진짜 어느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사태거든요. 대구는 3, 4월 대단했잖아요. 우리 미술관도 50일, 90일 뭐 이런 식으로 휴관을 계속 연장시켰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이런 때가 사실은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우리 그동안 미술관에서 꼭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일을 한번 찾아보자 하고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미술관의 본령은 이 기관이 아무리 화려한 전시를 보여준다고 해도 그 안에 연구 기능 같은 게 제대로 틀을 잡지 못하면은 미술관이 활성화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미처 돌보지 못했던 영역을 살펴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러낸 프로젝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나의 예술세계라는 영상 프로젝트를 세팅을 했죠. 결국 현대미술관이 가장 언제나 주목해야 되는 대상은 현대미술 작가, 예술가들인데 그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가, 또 어떤 재료를 다루는가, 뭐 등등의 이야기를 들춰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상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작가들을 한번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미술관에서 스스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프로젝트가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지금도 계속해서 대구 미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청장년층 작가들을 알아보려면 나의 예술 세계를 검색을 하고서 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잘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또 다른 거는 그 새로운 연대라는 전시를 새로 기획을 했죠.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분명히 작가들이 이런 어떤 전 지구적인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가 자기 예술 세계에 그것들을 녹여내서 표현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한번 작가들을 찾아보자 그랬는데 대구 지역에 너무나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작업을 해준 작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새로운 연대라는 전시를 만들었죠. 우리는 그 당시에 그냥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주장대로 새로운 연대라는 타이틀을 갖고 전시를 기획을 했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는 가장 적극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연대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가졌었냐면 이렇게 문화예술 영역에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 혹은 움직이는 사람들 혹은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매우 은근하게 그렇지만 주체적으로 그리고 강한 의지를 갖고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지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전시 기획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행보를 보여줬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제가 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어떤 대구 시민들의 일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회복시킬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연대전에 이렇게 삽입된 작은 프로젝트 중에 희망 드로잉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작가분들 100분에게 코로나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드로잉을 의뢰한 거였어요. 근데 그 의뢰하는 방식도 대구 화단에서 가장 원로 작가이신 전선택 화백님께 제일 먼저 부탁을 드렸고 그 그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전선택 작가님이 다른 화가를 지명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방식이 연대의식을 다시 환기시켜 줄 거라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착안한 방식이었거든요. 100분의 드로잉을 모았고 이제 그 드로잉들이 대구미술관의 아카이브로 축적이 되는 또 성과도 거뒀는데 아마도 훗날 이 드로잉이 그 코로나 19을 가장 혹독하게 겪은 대구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구나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아카이브가 될 것 같아요. 또 그 소장품 수집을
이제 그 대구 작가들에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서 또 40점 이상의 작품이 모여지는 그런 성과도 거뒀죠. 사실은 미술관의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딛는 발걸음들이 이 대구 지역, 더 나아가서는 경북 지역하고 같이 가는 그런 걸음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시기에 정말 적극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는 대한민국에서 어느 다른 도시보다도 그 전통에 관한 의식이 굉장히 강한 그런 도시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대구라는 지역이 한국전쟁기에 굉장히 상징적인 도시로 살아남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전통에 대한 자각, 그다음에 시민의식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어떤 산업 발달에 있어서도 기여한 바가 크고 또 정치사, 경제사, 문화사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도시라는 걸 금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주장을 했냐면 대구는 전통과 현대가 같이 살아있는 도시다. 그 다음에 그 안에 가장 대표적인 미술관인 대구미술관은 그런 어떤 저력을 바탕으로 해서 대구와 세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예술활동을 벌일 수 있는 기관이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라는 도시 또 대구미술관을 보는 이런 시각이 제가 있는 동안 어떤 대구미술관의 정체성으로 잘 자리 잡게끔 노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소장품도 살펴보니 대구 근대미술을 대표하는 작품들이 다수가 소장이 돼 있고 또 대구에서 유난히 그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미술가들이 많이 배출됐는데 그들의 대표적인 작품들도 잘 소장이 돼 있거든요. 게다가 대구미술과 세계미술과 소통하면서 대구미술을 설명할 수 있고 또 대구미술과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세계의 거장들의 작품들도 조화롭게 잘 구성이 돼 있어서 소장품을 기반으로 한 연구활동도 진작을 시키고 또 연구 기반한 어떤 큐레이터들의 역량도 배양시키면 대구미술관이 전통과 현대를 잘 연결하고 또 대구와 세계를 연결하는 훌륭한 미술관으로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관 중에 하나로 잘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미술관의 소장품은 대구미술을 상징하는 대구의 근현대 미술을 가장 잘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미술관으로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 게 당연한 논리인데 지금 소장품 숫자가 약 1,500점 정도 됩니다. 1,500점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빈약한 숫자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약 8,500점 갖고 있고요. 뽕피두 센터가 7만 한 5천 점 갖고 있어요.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대구미술관이 대구미술관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면서 소장품 정책을 수립을 하려면 적어도 소장품 숫자가 3,000점 정도는 돼야 대구미술관에 어떤 소장품이 있다. 그 소장품들을 통해서 보면 대구 근현대미술과 대구미술관을 알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장품을 3,000점까지 모으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경주를 해야 합니다. 올 초에 그 계획을 수립했는데 소장품 수집 5개년 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뭐냐면 연간 한 20억씩 투입을 해서 총 100억 정도를 투입하면 약 5년 후에는 소장품 숫자가 3,000점이 되는 그런 미술관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계획안을 수립을 했는데요. 올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시작이 좀 주춤했으나 내년, 내후년 노력을 기울여서 그런 예산 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또 그 예산에 부응해서 큐레이터들이 부지런히 움직여준다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3,000점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임기 중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미술관의 정말 기초적인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소장품에 대한 확충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싶어요. 그리고 고무적인 건 뭐냐면 대구 시민들의 어떤 대구 미술관에 대한 기대도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구 미술관에 갔더니 다른 미술관에선 볼 수 없는 정말 좋은 작품들이 있더라. 이게 결국 대구 시민들의 자부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대에도 부응을 하면서 저희가 작품들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수집을 해간다면 대구 미술관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미술관 중에 하나가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대구 미술관이 2011년에 개관을 해서 10년을 맞았는데 이 첫 10년은 굉장히 도전적인 시기예요. 마치 아이가 태어나서 기어보려고 그 용을 쓰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일어나 보고 그 다음에 한 발자국 뛸 때까지 모든 걸 걸고 걸음마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내년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10년이 교육학자들이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유아기의 체험 중에 한 인간이 살아갈 모든 지적 체계와 정서적 체계와 그런 것들을 형성하는 시기라고 보는데 앞으로의 10년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년 반 동안 굉장히 고군분투한 게 그 미술관이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미술관에 없었던 소장품, 연구와 수집 파트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아카이브 기능을 신설을 했고 그 다음에 전시기획 파트도 보강을 했고 이 다음 10년 동안에 미술관이 정말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시스템을 작동을 시키면서 이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역량을 키워나가게끔 하는 그런 시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미술관은 그 미술관에 헌신하는 사람들, 미술관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 미술관의 소장품을 하나하나 자기 손으로 엮어낸 사람들이 그 미술관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자리 잡도록 그들이 앞으로 10년 후에 그때의 대구 미술관을 대표하는 전문인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탄탄한 기초를 놓고 싶고요. 결국은 대구 시민들이 이 기관의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성장해 가면서 이 미술관의 다음 10년을 잘 가꾸고 싶어요. 대구라는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라는 지역사회 문화예술계, 더 나아가서는 세계미술계와 소통하는 그런 건실한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